거실 창가 쪽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로 화면을 보고 있다. 뉴스 앵커가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는 순간 손이 멈춘다. TV 소리만 또렷하고 내 눈은 화면 아래 자막에 붙는다. 내 통장 잔고, 병원 예약 문자, 무릎이 뻐근했던 어제 계단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 뉴스가 아니라 내 달력에 찍힌 날짜 같은 거네.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메모지를 찾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나도 오늘부터 뭐 하나는 할 수 있지?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온다. 손끝으로 리모컨을 뒤집어 보며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있는지 잠깐 가만히 기다린다. 거실 창가 옆 달력 앞에 서서 펜을 들었다. 병원 예약이 먼저 눈에 걸리고 그 옆엔 손주 생일, 아들 출장, 카드값 빠지는 날이 겹쳐 있다. TV는 조용히 화면만 넘기고 나는 숫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한 칸에 다 못 써서 화살표를 그어 옆으로 이어 적는다. 적다 멈추고 지운 개로 한번 문지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자산은 통장보다 이 달력 관리가 먼저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다음 주였지? 혼잣말로 날짜를 다시 확인한다. 병원, 공과금, 가족 일정. 먼저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뭘까?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받친다. 화면이 작게 느껴져서 눈을 한번 비비고 첫 화면을 길게 눌렀다 뗐다를 몇 번 반복한다. 손끝이 멈칫하다가 위젯이니 편집이니 뜨는 글자 중 추가를 눌러본다. 전화, 카메라, 문자, 지도, 자주 쓰는 것만 큰 글씨로 끌어다 놓는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옮기고 아이콘이 정렬될 때 딸깍 진동이 한번 온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쓰는 것만 앞에 두면 되는 거네. 입술이 저절로 움직인다.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런데도 손은 화면 위에서 잠깐 멈춘다. 이렇게 내 생활에 맞게 스마트폰을 계속 바꿔가며 써도 되는 걸까? 현관 신발장 앞에 서서 휴대폰을 킨다. 방금 온 알림이 또 글씨가 작다. 화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가 손목이 먼저 멈춘다. 한 번에 읽히면 좋겠는데.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는데 메뉴가 많아 손가락이 잠깐 헤맨다. 소리를 줄였다가 진동으로 바꿨다가 글자 크기를 조금 올린다. 화면이 한 칸씩 커질 때마다 숨이 길어진다. 아, 이거였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내 폰이 아직 내 편이 아니었구나. 다시 알림 목록을 내려보며 어디서 또 바꾸는지 한 번 더 찾아본다. 지하철 안 문이 전광판 불빛이 스치고 지나간다. 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켠다. 목적지를 누르자 남은 시간과 몇 정거장이 뜬다. 한 번은 역 이름이 비슷해서 반대 방향으로 탄 적이 있어 화면을 두 번 확인한다. 옆자리 사람이 힐끔 보길래 화면을 가렸다가 다시 천천히 밝힌다. 다음이 여기 맞죠? 내가 묻자 그는 고개만 끄덕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할 줄 알면 되는구나. 다음 환승 표시가 떠오르자 손이 먼저 가방 지퍼를 닫는다. 이제는 광고보다 도착 시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도 앱 하나만 잘 써도 외출이 이렇게 편해질까? 병원 건물 앞 대기 공간, 유리문 옆 벤치에 잠깐 멈춘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키우고 진료 예약 시간을 다시 확인한다. 접수 번호가 뜨자 캡처 버튼을 한번 누른다. 문자 알림, 삑 소리 하나. 나는 가방 끈을 다시 올려 매고 번호를 몇 번이고 눈으로 따라간다. 줄 서서 종이 적고 창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시간이 오늘은 비어 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병원에 온 게 맞나? 옆에서 누가 접수하셨어요? 묻자 나는 화면을 살짝 보여준다. 발을 한번 굴러보고 다음엔 어디까지 더 빨라질 수 있을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멈춘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딸 얼굴이 먼저 들어오고
뒤쪽으로 손주가 오가며 웃는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목소리를 한 박자 늦춰 인사한다. 아빠, 오늘은 어때? 잠깐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이다가 그냥 내 얼굴 보니 괜찮다 하고 짧게 답한다.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리는데도 손이 버튼으로 안 간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주 못 만나도 이렇게 한번 켜지는 화면만으로도 하루가 덜 비는구나. 그런데 왜 늘 내가 기다렸다가 받기만 했을까? 더 자주, 더 편하게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 거실 창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킨다. TV는 꺼져 있고 화면 속 시간만 또박또박 바뀐다. 손가락으로 동네 강좌를 검색하니 문화센터, 복지관,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주르르 뜬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 이름이 많다. 신청 버튼 앞에서 잠깐 멈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 근처에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나? 날짜를 달력으로 넘겨보고 시간대를 2번 확인한다. 옆에서 배우자가 또 뭐 봐? 한마디 한다. 그냥 동네에 뭐 있나 해서 짧게 답하고 화면을 다시 위로 올린다. 손이 느려지더니 어느새 메모장에 장소를 하나씩 적고 있다. 거실 창가 소파에 앉아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줄씩 넘긴다. 화면에 이체, 수수료, 자동이체가 번갈아 뜨는데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글자다. 손가락을 멈추고 노트에 단어만 적어본다. 이체는 내가 보낸 돈, 자동이체는 약속된 날짜에 나가는 돈, 수수료는 왜 여기 붙었지? TV에서 뉴스 소리가 한번 새어 들어오지만 나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온다. 이게 자동이체였구나. 중얼거리며 날짜와 금액을 나란히 맞춰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용어를 조금만 분리해서 읽어도 내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내가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문득 용어만 알아도 손해가 정말 줄어들까? 아직 답은 못 내린 채 다음 줄을 넘긴다. 현관 신발장 앞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린다. 카드 사용 승인, 확인 요망 같은 문자가 뜨자 손이 먼저 멈춘다. 바로 누르려다 화면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는다. 번호가 긴지, 내 이름이 있는지, 말투가 어색한지, 주소가 있으면 더더욱 손가락을 떼어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급하게 누르게 만드는 문장은 나를 위한 게 아닐 수 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자 앱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 발신자를 눌러본다. 옆에서 누가 무슨 일이야 묻자 나는 잠깐만 확인하고 하고 짧게 말한다. 화면을 고정해놓고 다음 행동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줄 세운다. 부엌 한 구석, 싱크대 옆에 영수증이 쌓여 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메모장을 펼쳐 생활비를 항목별로 적는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숫자가 고정비 줄에 붙자 손이 잠깐 멈춘다. 변동비는 그 아래로 장보기, 약값, 커피, 배달. 이게 다 어디로 갔지 싶어 지난달 카드 내역을 넘기며 동그라미를 친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줄일 곳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였던 거였구나.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새는 구멍이 어디지? 숫자 옆에 작은 별표를 하나씩 찍는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은행 앱에 예금, 적금, 대출 금리가 줄줄이 떠 있는데 숫자는 같은 4%이어도 느낌이 달랐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 대출은 반대로 눈덩이가 내 쪽으로 굴러오는 거고, 고정금리는 오늘 찍은 숫자가 계속, 변동금리는 매번 다시 정해지는 숫자. 그럼 금리가 오르면 내 적금은 좋아지고 대출은 불편해지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숫자를 모르면 그냥 끌려가고 알면 내가 고르는 쪽으로 한 칸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병원 은행 앞 대기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영수증 봉투를 꺼낸다.
약국 스티커,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종이가 손에 쓸려 바스락 한 번 난다. 날짜를 줄줄이 세어보니 한 달에 서너 번씩이다. 왜 이렇게 자주지 하고 중얼거리다 멈춘다. 혈압약, 위장약, 감기약 하나씩 펼쳐놓고 그 주에 내가 뭘 했는지 옆에 적는다. 늦게 잔 날, 급하게 먹은 날, 운동을 건너뛴 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병원비가 꼭 병에서만 시작되는 건가? 옆자리 사람이 다들 비슷해요. 한마디 던지자 나는 봉투를 다시 쥐고 펜을 더 꽉 눌러 적는다. 아직 늦진 않다고. 적어도 내가 뭘 반복하는지는 볼 수 있다고. 부엌 한 구석, 싱크대 옆에 장바구니를 펼쳐놓고 메모지를 붙잡는다. 간장, 고추장부터 떠올리다 손이 멈춘다. 귀찮아서 늘 하던 대로 사면 편한데 그 편함이 밤마다 라면으로 이어졌지 싶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짠 것, 단 것, 야식만 줄여도 몸이 좀 가벼워질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봉지 과자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내려놓는다. 옆에서 배우자가 한마디 한다. 또 뭘 적어? 나는 천천히 말한다. 이번엔 원칙을 정해보려고. 메모지에 국물은 반만, 과자는 한 봉지라고 적고 장바구니를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 거실 창가에 서서 커튼만 반쯤 젖혔다. TV는 꺼져 있고 소파 끝에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냥 앉을까 하다가 리모컨 대신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고 팔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숨이 크게 차진 않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운동을 크게 하지 않아도 병원비가 정말 줄까? 시계를 보니 아직 1분도 안 지났다. 나는 다시 발을 바닥에 꾹 눌렀다. 10분만 해볼까? 끝나기 전에 몸이 먼저 한 번 더 움직였.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마스크를 만지작거린다. 버튼 위에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열이 확 오르는 건 아닌데 목이 따끔하고 기침이 한두 번씩 끊겨 나온다. 집에서 버티면 되지 싶다가도 어제부터는 계단 오를 때 숨이 한 박자 늦다. 휴대폰을 켜고 내 체온 기록을 훑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는 게 절약이 아니라 시간을 놓치면 더 번거롭다.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한마디 한다. 어머, 얼굴이 좀 상해 보이네. 나는 웃는 척만 하고 다시 버튼을 누를지 손끝으로 재본다. 언제는 집에서 쉬면 되고 언제는 그냥 접수부터 해야 하는 걸까? 거실 소파 옆에 앉아 TV를 켰다가 집값 자막이 또 올라오는 걸 보고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창가로 눈이 한번 갔다가 다시 메모장으로 시선이 온다. 줄을 3개 그어놓고 거주 안정, 현금 흐름, 상속이라고 적는다. 펜끝이 한참 멈춘다. 나는 어디서 몇 년을 버티고 싶은지, 매달 돈이 들어와야 하는지, 나중에 누구 손에 어떻게 남길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들 말이 커질수록 내 기준은 작아져 있었다고. 뒤에서 가족이 또 뉴스야? 한마디 한다. 나는 아니 내 얘기 좀 적는 중이야 하고 첫 줄에 숫자 하나를 조용히 써넣는다. 현관 신발장 앞에 서서 관리비 고지서를 펼친다. 광고지에 가려진 숫자들이 또렷하게 보인다. 휴대폰 계산기를 켜고 전세대출 이자, 월세, 자가라면 재산세랑 수리비를 줄줄이 적는다. 누수 한 번, 보일러 한 번 떠올라서 수리비 칸이 비어있지 않다. 종이에 합계를 쓸 때 손이 잠깐 멈춘다. 당신 이번 달도 이만큼 나갔어? 옆에서 한마디만 들리고 나는 대답 대신 숫자를 다시 누른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집값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총 비용으로 보면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계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문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서 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서서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는다. 방금까지 이번에 한방 같은 말이 화면에 떠 있었는데 신발끈을 고쳐 매다 말고 멈춘다.
장바구니 안에 담아둔 것들을 지우듯 머릿속에서도 몇 가지를 조용히 정리해 본다. 한쪽에 몰아넣은 돈은 없는지, 현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면 어디서 꺼낼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크게 벌기보다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게 먼저 아닌가. 문 밖에서 들어오는 발소리에 내가 한마디 한다. 잠깐만 신발장 정리 좀 하고. 말이 느려지자 손도 천천히 움직인다. 큰 수익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결국 뭘 지키는 걸까? 거실 창가에 작은 트리를 세우고 나는 전구선을 손끝으로 한 번 더 풀는다. TV는 꺼두고 소파 팔걸이에 오래받은 영수증 뭉치를 잠깐 올려둔다. 내 딸이 포장지를 접다 말고 아빠 올해 뭐가 제일 잘한 거야? 하고 묻는다. 나는 리본을 묶는 손을 잠시 멈추고 크게 한숨 대신 짧게 웃는다. 아픈 데 없이 병원 덜 간 것, 카드값 제때 낸 것, 주말마다 통화한 것, 말하니 다 소소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약속을 지킨 게 결국 남는 거 아닐까? 나는 전구를 켜며 내년엔 오늘부터 걷기같이 할까 한다.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불빛이 벽에 조용히 번진다.